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듣고 왔습니다. 야식 정말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요. 저 빵이랑 국수,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따끈따끈한 국물, 전골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국물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 운동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0번 하고 30초 쉬고 다시 10번 하고 30초 쉬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면서 네. 몸에 에너지를 주게 되고 또 허리, 복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까지 없앨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TV 제리 당뇨수칙 준수에 노력은 하였으나 당뇨 관리자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창문은 있으나 수시 환기가 미흡하고 엘리베이터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휴게실에서 손소독제 비치 등 당뇨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끊기지 않는 가운데 한파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짐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마스크 착용, 창문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춥고 불편하시더라도 TV 제리 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경혜입니다. 정말 춥지요. 정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맹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오늘 부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7.7도를 기록했습니다. 리포터 정보 탐방 시간입니다. 연초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어제는 이제 금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이어트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다이어트가 계획인데 근데 요즘 외출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군것질 좀 많이 하고 움직임도 덜 하게 되고 하니까 살은 뭐 더 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재현아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재현합니다. 네. 참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팁들 제가 오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먹는 것도 뭐 잘 이제 음식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뭐 체육 시설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네. 요즘 뭐 홈트 집에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올해 목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게 목표인데 네. 한 3일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작심 3일. 아, 그러네요. 딱 3일 됐네요. 오늘 네. 가서 하면 작심 4일 되겠네요. 네. 네. 정말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정말 그 골고루 그래도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면역도도 챙겨야 되니까요. 맞아요. 요즘은요.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영양 섭취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굶기만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일단 이것부터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제가 김효은 해운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에게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가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점검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신의 키가 있잖아요. 키와 몸무게를 계산한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평가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나의 키 뒤에 두 자리와 체중을 비교해서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면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성분일 것 같은데 이제 키가 한 165 뭐 그 정도에 그렇죠? 몸무게 그럴 수도 있죠. 70 이러면 해야 되죠. 왜냐하면 65보다 70이 더 숫자가 크니까요. 네, 쉽죠. 이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허리 둘레가 90cm, 바지 사이즈로는 35인치, 그리고 여성은 85cm, 33인치가 넘으면 그냥 체중 감량이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 네, 또 예. 1년 전, 5년 전의 나의 체중과 비교해서 체중이 늘어났다면 네. 감량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중년 이제 넘어서면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요. 자꾸 네. 뱃살이 이렇게 붙는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량해도 되돌아오신다고. 요요 현상이 또 있고. 네. 예. 근데 다이어트 안 해도 살 안 빼도 되는데 또 꼭 굳이 살을 빼려고 하는 젊은 분들도 친구들도 계시고. 있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는 요요 현상이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요는 당연한 거다. 아, 당연하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는 정해놓고 몇 킬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다. 몸 관리는. 네, 그래서 1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걷기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을 한다면 절대로 다이어트에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김효은 햄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는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다이어트를 추천드리겠는데요. 예, 어른들처럼 24시간 중에 밤 시간, 14시간 동안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낮에 10시간 내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은 6시 전에는 식사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시간 안에서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설정하시고 식사 외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먹고 있는 양의 30%를 줄여서 70% 정도만 먹는 것으로 하시고 밥이나 빵, 국수, 스낵 등의 탄수화물들을 많이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이나 야채, 단백질은 오히려 더 잘 챙겨 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이전에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사용하고 일상 중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24시간의 게 습관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말 다시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공복 시간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운동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물을 드시는 거 자주 마셔주시고. 네. 단백질, 탄수화물 좀 줄이시는 거 먹는 네. 거 양의 30%는 빼고 70%만 드시라.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알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야식 정말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요. 저 빵이랑 국수, 탄수화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따끈따끈한 국물, 전골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국물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짜고 이러니까. 네, 저도 이제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데 저는 또 특히 비겁한 몸매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네. 너가 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육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은 좀 늘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살을 뺀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전체에서 그 지방이 30%만 넘어가도 비만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단 인바디 검사 통해서 자신의 정확한 근육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지금 내 인생에서 근육량이 제일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로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박민수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공보이사 겸 서울 MD 의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10kg 빼겠다. 너무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00g 빼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200g 빼기는 쉽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습관 정도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젓가락으로만 식사하겠다. 그러면 천천히 먹게 되고 많이 먹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는 거꾸로 먹겠다. 밥 한 번 반찬이 아니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힘드시거든요. 집안에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천천히 숨기피 운동이라고가 있는데요. 운전을 하시는 우리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계속 오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거나 그럴 때 손털기 운동, 중간에 이제 잠시 내려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것들 가끔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나쁜 자세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거든요. 네. 한 자세를 좀 오래 있는 게 가장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세 스트레칭 같은 걸 좀 자주 해주라는 거고 호흡법도 얘기했고. 네네네. 천천히 숨 깊이 쉬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혹시 의자가 있으시다면 제 설명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자에 앉아서 일단 양손을 손잡이에 딱 고정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무릎과 발 뒤꿈치를 모아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당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무릎이 최대한 내려오면 그때 숨을 멈추면 되는 운동. 네, 그 무릎을 올리는 거네 가슴 쪽으로. 그렇죠. 당기는 그때 거. 숨을 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요거 호흡법만 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예. 이 운동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0번 하고 30초 쉬고 다시 10번 하고 30초 쉬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면서 네. 몸에 에너지를 주게 되고 또 허리, 복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통증까지 없앨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네. 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또 이제 뭐 운전하고 하시는 분, 이제 직업이 운전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 자세로 있게 되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스트레칭 많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네.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운전 중에 잠깐 뭐 신호 대기할 때라도 손은 뭐 손털기 같은 거. 네, 맞아요. 손 스트레칭? 네. 도움이 손털기라도 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터시는 것만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꼭 중간중간마다 힘드시겠지만 또 내리셔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젓가락으로만 밥 먹기. 그리고 밥을 먼저 먹지 말고 반찬 2번 먹고 밥 1번 먹고 반찬 2번 먹고 밥 1번 먹고. 네. 네,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라는 거고. 네,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먹는 습관. 근데 이런 거는 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점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 네. 근데 이게 뭐 1년 내내 또 뭐 몇 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의 차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시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빼지 마시고요. 정말 그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 바꾸는 것부터 해서 꾸준히 지속한다면 아마 면역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면서 더 건강한 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제 다이어트가 미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네. 예,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을 하신다면 심리적인 상담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해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 성공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비법 알려드렸습니다. 재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